언제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했고 변함에 따라서 업계에는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됐나요? 실제로 2008년부터 대기업에서 M&A를 통해서 고물상에 관련된, 말하자면 재활용에 관련된 업체를 인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예로 LS 리코동 재련이 이제 경우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이군요. GS 칼텍스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진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가장 큰 동시장을 이미 대기업이 50% 이상 영세 재활용 업체를 잠식을 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그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어떤 규제가 있는데 그 2013년 7월부터 시행을 해서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그 법에 의해서 기존에 취급하던 그 품목들, 말하자면 고철, 비철, 여러 가지 이제 고물상에 취급하는 재활용 용품들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지를 주문다든지 병을 주어가지고 하루에 10,000원 정도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먹을 것을 해결하는 노인들이 일할 곳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 환경부에서 그 법 폐기물 관리법 규제에 의해서 실제로 그 입지법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영세 고물상들이 입지 제한으로 거의 다 대부분 못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거기에 같이 공생하면서 먹고 사는 파지 줍는 노인분들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은 환경부에서 일단은 그 폐기물 관리법을 재활용 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해서 재활용 자원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취급하도록 하고 폐기해야 될 것만 폐기물 관리법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빈곤 노인들이 160만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65세 이상 1가구에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월세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2만 원 해서 7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대기업도 고물상 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런 데서도 이 중소 또 소규모의 고물상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첫째 가전제품부터 그럽니다. 가전제품에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그렇죠. 있습니까? 네. 가전제품 우리가 한 달 거기서 수입원이 한 250에서 300을 잡았었는데 지금 가전제품 일치 안 들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한 300만 원은 지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고물상을 좀 지정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보세요? 당연히 정부에서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죠. 네.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지금 이게 지금 최바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말 그대로 애국차로 키워주셔야지. 네네. 이런 사람 눈을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네, 자원 재생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협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요? 네. 자원 재생이라면은 지금 현재 지금 방송에서 많이 무엇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폐기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은 폐기물, 자원은 자원으로 이제 우리는 분리를 해달라고 지금 정부에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왜 지금 종이 같은 거, 고철 같은 게 어떻게 폐기물이 되겠습니까? 네. 그건 자원이죠. 자원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폐기물법으로 몰아가지고 현재 이 고물상들 다 몰아내려고 지금 그런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국토법에 있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금 몰아세우는 중이에요. 특별히 자원재생법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법을 발의하시게 됐는지요? 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이제
뭐 3만 불 수준, 세계 10위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 또 쓰레기 이쪽으로 가면은 매우 저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컵이 저렇게 깨졌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매립지에서 쓰레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걸 뭔가 이 기술력이 매우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네. 다시 재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대한민국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 빈곤이다. 우리가 지하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재활용을 하는 산업을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계속 신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 자원 순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리사이클링, 모든 네. 자원은 리사이클링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원순환 사회 형성 기본법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제로화가 목표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대책 제발 그런 거 우리 그런 건 안 바래요. 네. 우리가 먼지를 마시든 무엇을 마시든 우리 현 자리에서 자원법으로 네. 폐기물법에서 벗어나서 네. 그것만 해주면 우리 뭐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업계에서는 예. 자원법을 만들어지는 예. 그런 환경을 원하는군요. 그러죠. 네. 예. 고물상에까지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그동안 이 대기업이 이 동네 빵집 또 커피 전문점에 이어서 이제는 고물상까지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나름의 영역에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흐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고, 대기업이 어떠한 사실 경쟁력 갖기도 어려운 그런 분야에 진출해서 중소기업의 오히려 살을 갉아먹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